고객들도 바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간을 봅니다. 금방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내년이 되겠죠. 삼성이 SK에 밀리는 건 단지 이제 HBM입니다. 다른 건 아직까지도 삼성이 넘버원이거든요. 벼락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최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삼성은 이제 어떤 것을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M&A가 상당히 이제 기대를 좀 오고 있어요. 많은 M&A를 또 하고 있는데 큰 기업은 또 많이 안 했어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규모가 있는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기업들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의 기본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의 3분의 2 이상은 반도체에서 원래 나왔거든요. 큰 굵직한 M&A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쪽의 경쟁력을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그런 큰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그 임원들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임원들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M&A,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잘했다고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돌파를 잘했거든요. 삼성에 어떤 DNA가 있었어요. 자식하고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면서 엄청난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혁신을 한 적이 없어요, 삼성이. 근데 그런 혁신을 하려면 그런 리더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건희 회장의 어떤 역할을 이재용 회장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시적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모든 조직원들의 어떤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삼성전자 그러면 SK하이닉스와 벌어진 격차 좁힐 수 있는 건가요? 예, 관건은 HBM3E하고 그 다음에 4라고 볼 수 있는데 HBM3E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떤 의미는 크지만 뭐 매출로서는 상당히 기여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HBM4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양산하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양산하는데 그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인력도 많이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R&D 투자도 많이 했어요. HBM4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역전시키겠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시면 반도체라는 게 주기가 있어요.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보통 3년 정도 되거든요. 그 3년 내에는 보통 이제 고객들은 못 바꿉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반도체 영업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영업을 할 때 사용되고 있는 모델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처음 모델이거든요. 그래야지 바꾸기가 쉽습니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에 이제 바꾼다는 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이미 안정화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3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이제 고객들이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지금 이제 HBM4라는 거죠. 이때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찬스입니다. 삼성이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요. 지금 3가지 정도 이제 삼성이 HBM4에서 역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일시 드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공정,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HBM4부터 로직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스 다이입니다. 여기 이제 맨 밑에 들어가는데 이게 GPU랑 그 다음에 DRAM을 이제 통제를 합니다. 컨트롤하거든요. 명령도 같이 이제 내리고 하는데 로직 다이를 메모리 공정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 공정에서 해야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파운드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파운드리가 있지만 구형 공정이거든요. TSMC에 맡겨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5나노 이상 공정을 할 것 같아요. 4나노 공정이 훨씬 더 앞선 거죠. 그 세 가지를 지금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로직 다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이게 어려운 공정입니다. 덤프가 없이 이제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훨씬 더 나은 공정이죠. 예전에 이제 TC-NCF, 삼성의 공정인데 이게 이제 MR-머프보다 상당히 뒤진 공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게 리스크가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를 다 갈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장성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했는데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좀 힘들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는 지금 이제 살아 있습니다. 일시 드램, SK 하이닉스는 일비 드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정이 더 앞선 거예요, 삼성이. 성능이 더 앞선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일시 공정이 상당히 또 수율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발열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어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거든요. 잘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방은 안 될 겁니다. 고객들도 바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간을 봅니다. 금방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내년이 되겠죠. 삼성이 SK에 밀리는 건 단지 이제 HBM입니다. 다른 건 아직까지도 삼성이
넘버원이거든요. 벼락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한 핵심 기술이 MR러프 방식인 건데 삼성전자 TC-NCF 방식보다 이게 뛰어났던 거고요. 예,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TC-NCF 방식이 이제 발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턴 어라운드 타임. 이게 뭐냐면 칩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MR러프 방식이 한 8배 이상 뛰어나대요. 왜냐하면 이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 TC-NCF 방식은 이제 그 매층을, 이게 층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층을 쌓을 때마다 그 필름을 깔아요. 그러니까 매번 까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압착을 하는 거거든요. MR 머프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층을 쌓은 다음에 몰딩하고 그 다음에 언더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발열도 상당히 유리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땐 뒤진 거거든요. 또 수율 자체가 SK가 훨씬 더 높았어요. HBM4가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군요. 예, 그렇죠.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기술적 과제는 결국 수율인 건가요? 예, 수율이죠. 예. 엔비디아가 HBM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에게 온전한 기회의 요인인지 아니면 마이크론도 후발주자에 또 굉장히 심한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데는 일단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HBM2까지는 지금 양산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내년에 뭐 HBM3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경쟁이 안 되죠. 세계 기업인데 마이크론은 일단은 물량이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뭐 거의 10%가 안 되거든요. 또 후발주자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이미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SK하이닉스의 마진율이 특히나 HBM3, 4에서는 50%가 넘거든요. 네. 분명히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그런 걸 낮춰야 됩니다. 가격을. 삼성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에서 받으면 이제 물량을 완벽하게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캐파가 늘어날 경우에. 너무 이제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하기 때문에 SK 말고 이제 다른 데, 한 군데를 더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벤더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세 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서로 경쟁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업에서 대신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가격도 상당히 적게 싸게 네. 받을 수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삼성 파운드리가 두 번째 벤더라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삼성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삼성이 메모리 쪽은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HBM 사업부를 약간 이제 축소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SK 하이닉스로 갔고 삼성의 HBM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대로 했으면 아마 삼성이 더 잘했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AMD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GPU에 SK 하이닉스의 HBM을 맞춰놓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삼성이 하이닉스 HBM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걸 맞춘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시간의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것도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앞으로 시장 전망과 반도체 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제 많이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과거에는 이제 훈련 쪽에 많이 필요했지만 또 이제 앞으로 추론 쪽에도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어떤 추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GPU도 필요하지만 뭐 NPU라든지 이런 반도체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는데 on device AI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데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씁니다. 그 스마트폰도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NPU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SoC라고 하는데 시스템 온 칩입니다. CPU와 GPU 그다음에 NPU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모든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엣지 디바이스, NPU가 많이 탑재가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NPU가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2024년도에 120억 달러에서 2027년도가 되면 300억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대세는 이제 AI 시장이기 때문에 자, 최근 삼성전자가 또 4나노 칩넷 개발을 성공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요? 기존 반도체와 무엇이 다르면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걸까요? 예, 칩넷이 뭐냐면은 칩을 붙이거나 아니면 쌓는 겁니다. 레고 조립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쌓거나 아니면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계속 미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1나노, 2나노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퀘스천이거든요. 더 이상 성능을 높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비용의 문제예요. EUV 공정을 쓰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하이 NA EUV 공정을 가게 되면 훨씬 더 비싸거든요. 이거는 두세 배 이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칩넷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칩을 옆으로 붙인다 그러면 성능을 2배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칩을 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을 상당히 높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쉽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능 높지만 비용은 줄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수율도 상당히 유리해요. 이 칩을 작게 만든 다음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칩을 크게 만들면은 이게 수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수율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불량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칩을 작게 만들면 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칩넷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리한 게 왜냐면 특히나 컴팩트한 그런 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칩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쌓게 되면 면적 포션이 상당히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작은 그러한 거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글래스 이런 데 이제 탑재가 유리한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170달러 근처던데 어떻게 보세요? 100달러 그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네. 오르냐 마느냐. 예, 계속 올랐죠. 예. 140달러 갔다가 거의 예. 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예,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몇 년간은 엔비디아가 독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짧게는 2년, 길면 한 3년 정도는. 훈련 쪽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할 확률이 크거든요. 네. 추론 쪽은 아마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훈련 쪽은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풀스택 솔루션이거든요. 뭐 국내라든지 뭐 해외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요. NPU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이제 칩만 만들어요, 거의. 뭐 소프트웨어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힘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걸 이제 한꺼번에 제공하거든요. 쿠다라는 어떤 굳건한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러니까 엄청나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예요. 인공지능 개발하기에. NV링크라고 해가지고 GPU끼리 또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서버끼리 또 연결시켜요. 예전에 이제 멜라노스 이제 인수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피니밴드라고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성능이 좋아집니다. DGX라는 어떤 서버도 엔비디아가 또 제공하지 않습니까? 풀스택으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스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칩만 열심히 만들어서 성능이 더 좋게 이제 만들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엔비디아는 엄청난 서비스 이런 것도 잘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생태계가 엔비디아가 굳건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메인은 아마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아마 60%, 70%는 아마 계속 가져갈 겁니다. 자, 또 삼성전자가 제2의 HBM이라고 알려진 소캠2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해당 소식 전해주시면서 HBM 경험받던 이 시장이 선점하기 위한 삼성의 전략은요? 소켓 뭐냐면은 그 LPDDR, Low Power DDR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면은 그 HB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GPU랑 쌍으로 같이 쓰이지 않습니까? 세트입니다. 그렇게 쓰이는데, 근데 CPU도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쓰이는데, 그 CPU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소캠이에요. 그러니까 LPDDR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쌍으로 쓰입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앞으로 커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시장을 뭐 HBM 대신해서 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특히나 LPDDR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넘버원이에요. 워낙 잘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예요. RDIM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LPDDR이에요. 요거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전력 소모라든지 성능이. 인공지능 이쪽에 많이 씁니다. 특히나 보시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AI PC 이쪽에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HBM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개발을 들어갔는데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개발하고 있어요. 뭐 HBM을 제외한 메모리는 아직까지는 삼성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또 물량 공세라든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그다음에 또 그 자본력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엑시노스가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된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예전에 고스타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엑시노스가. 그러면서 삼성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퀄컴한테 이제 100% 다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이제 아무리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도 퀄컴만 좋은 일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이제 퀄컴 APCB 제품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퀄컴만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못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퀄컴이 만들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TSMC에 다 맡기게 된 거예요. 삼성은 엄청나게 이중 손해고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갤럭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갤럭시의 원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끌려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손해인 거예요. 삼성은 어떻게든 엑시노스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된 공정이 뭐냐면은 그 3나노 공정 GA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대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탑재가 돼가지고 고객한테 어떤 좋은 호평을 받게 되면 다른 고객들도 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가적인 측면에서 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살아야지만 CSM, LSI 사업부가 살 수 있고 파운드리가 살 수 있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목표가 뭐냐면 모든 갤럭시 폰에 액션오스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플립이지만 다음에는 폴드 폰에다 아마 넣으려고 합니다. 그 삼성은 어떻게든 모든 폰에 액션오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